강릉에 사는 68세 권한석 씨는 삶의 유일한 낙인 손주를 만나기 위해 격주로 딸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데 최근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로 인하여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피우던 담배도 손주를 위해 끊었고 손주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가며 정성을 다했건만 어느 날부턴가 3살 손주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손주 예성아, 왜 할아버지한테 안 오니? 할아버지가 새 장난감도 가져왔는데. 할아버지의 부름에도 손주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아버지 권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예성이가 자꾸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냄새가 나니? 혹시 담배 때문인가? 담배는 진작 끊고 목욕도 자주 하는데. 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담배 냄새는 안 나요. 딸은 낙담한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정의학과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 친구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의사 선생님 조언을 듣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대요. 사랑하는 손주가 자신을 피한다는 사실에 상처받은 권 씨는 딸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정의학과를 찾기로 했습니다. 권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노인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노인 냄새로 인하여 자신감을 잃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분들이 적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45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명 박사입니다. 노인 냄새는 불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인 냄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후과적인 관리법을 통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에서 다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청결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생리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가 씻지 않아서 나는 것이라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본인은 이 냄새를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후각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냄새에 둔감해지는 특성이 있어 자신의 채취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후각 적응 또는 후각 피로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진화적으로는 중요한 새로운 냄새에 집중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는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60대가 되어서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당황스럽고 상처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채취를 유전자와 연관지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자기방어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특히 이런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다름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 무의식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어르신들을 더욱 상처받게 합니다. 노인 냄새의 증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기름기가 섞인 듯한 특유의 피부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단순한 땀 냄새와는 다르며 더 깊고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냄새를 오래된 책 또는 낡은 가죽과 비슷하다고 표현합니다. 이 냄새는 옷이나 침구류에 쉽게 배어들어 주변 환경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자주 세탁을 해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르신이 잠시 머물렀던 방이나 차 안에도 이 냄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구강 건조로 인한 입 냄새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하면서 특유의 냄새가 발생합니다. 이 냄새는 대화할 때 특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냄새는 왜 생기는 걸까요? 주요 원인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표면에서는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노네날은 우리 몸의 불포와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화학물질로 특유의 지방질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이 물질은 4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55세 이상에서 급격히 늘어납니다. 일본 시세이도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의 피부에서 노네날 농도를 측정했을 때 나이가 많을수록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30대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냄새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인입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합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는 피지선의 활동과 피지 성분을 변화시켜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냄새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피부 보호막의 약화로도 이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보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노네날 생성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셋째, 식습관입니다. 육류, 향신료, 알코올 등의 섭취는 체내 대사 과정에서 특정 화합물을 생성하여 채취를 변화시킵니다. 특히 마늘, 양파, 커리와 같은 강한 향신료는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냄새에 영향을 줍니다. 알코올 역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분해되어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포와 지방이 많은 육류 위주의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하는 사람들보다 채취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동물성 지방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더 많은 휘발성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노인 냄새 때문에 이런 좋은 음식들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넷째, 만성질환입니다. 당뇨, 신장질환, 간 기능 저하 등의 만성질환은 체내 대사에 영향을 주어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아세톤 냄새가 나기도 하며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요소가 땀으로 배출되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의 문제도 채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변하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에서 발효되어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물 복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으로 복용하는 여러 약물들은 체내 대사 과정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거나 구강 건조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간접적으로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많은 약을 복용하는 문제로 인하여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의 87%가 채취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뇨제, 고혈압 약물, 특정 정신과 약물은 이런 변화와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 특유의 채취를 형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냄새가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냄새는 나이 들매 흔적일 뿐 감춰야 할 오점이 아닙니다. 노인 냄새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올바른 세정입니다. 하루 단 3분만 투자해도 냄새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그리고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모든 부위를 무작정 씻는 것보다 냄새가 집중되는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씻어야 할 첫 번째 부위는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 주름, 겨드랑이, 배꼽, 가슴 및 무릎 뒤와 같이 피부가 접히는 부분은 습기와 열이 쌓이기 쉬워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목의 주름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냄새 중 하나이므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두피, 가슴, 겨드랑이 등 채모가 많은 부위는 피지 분비가 활발하고 노내날이 쉽게 축적됩니다. 두피의 경우 노인 특유의 냄새가 강하게 배는 부위이므로 적어도 2, 3일에 한 번은 샴푸로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 손바닥 등과 같이 땀샘이 밀집된 부위는 정기적으로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의 경우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냄새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씻고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자극과 건조를 유발하여 오히려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8도에서 1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강한 성분의 비누보다는 중성에 가까운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씻은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히는 부위는 드라이기에 차가운 바람을 사용하거나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완전히 말려줍니다. 주 1회는 샤워 대신 탕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몸을 담그면 노폐물이 더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건조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 피부가 각질화되면서 냄새가 더 많이 배기 때문입니다. 향수로 가리는 게 아니라 원인을 씻어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향수나 데오도란트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때로는 향수와 채취가 섞여 더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냄새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철저한 세정만으로도 냄새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냄새를 줄이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하루 6컵 이상의 물을 마시면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은 신장을 통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노네날은 지방산의 산화로 인해 생성되므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 토마토, 베리류, 녹차, 마늘 등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특히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체내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채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구강 위생 관리입니다. 하루 2번 이상 칫솔질을 하고 특히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의 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 표면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며 이는 구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를 촉진하여 구강 건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류와 침구 관리입니다. 매일 속옷을 교체하고 주 1회 이상 침구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와 침구는 채취를 흡수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세탁이 필요합니다. 일주일마다 세탁이 힘들다면 베개에는 수건을 깔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 밤새 사용한 수건은 세탁하며 교체하세요. 세탁 시에는 60도 이상의 온수와 천연 세제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탁과 탈수 후에는 햇볕에 잘 말리거나 건조기로 건조시켜 주세요. 다섯째, 규칙적인 환기입니다. 하루에 최소 2번, 각 10분씩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환기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냄새가 축적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벼운 운동과 햇볕 쬐기입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체내 비타민 D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채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2, 3주 내에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냄새 없는 삶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론과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이런 변화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권한석 씨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권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손주가 자신을 피한다고 매우 상심해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손주가 갑자기 제 무릎에 올라와 앉으면서 할아버지한테 좋은 냄새가 나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손주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권 씨가 특별히 강조하신 방법은 매일 아침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고 주 3회 이상 햇볕 아래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니 하루 5분씩 간단한 근력 운동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류와 침구,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9세 박순자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서먹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방에 들어올 때마다 창문부터 여는 모습에 상처를 받고 계셨죠. 처음에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옆집 할머니가 자기 남편도 가정의학과에 다니면서 증상이 개선되었다기에 저도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듣고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싫어서 물을 잘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햇볕을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가요. 예전엔 환기부터 했었는데 말이에요. 작은 변화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74세 박용수 씨의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박용수 씨는 입 냄새 때문에 대화할 때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에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부인과 함께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무척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식습관에 특히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고기에 반주를 매일 같이 즐기고 야채, 과일은 멀리하던 식습관을 바꿔서 술은 줄이고 고기를 야채와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아버지가 노력하는 걸 알고 선물로 준 혀 클리너를 받고 이를 매일 사용한 결과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양치 시간마다 혀클리너를 사용하고 나니 사람들이 저와 대화할 때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내뿐 아니라 아들 내외 손주들과도 얼굴을 마주하고 오래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세상 살 맛이 납니다.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냄새 관리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자존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작은 변화로 소중한 관계가 회복되고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2, 3개월 정도 꾸준히 노력한 끝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는 피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닌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주로 피부에서 생성되는 노네날이라는 물질 때문에 발생하며 호르몬 변화, 식습관, 질환, 약물 복용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중점적으로 38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물 섭취, 항산화 식품 섭취, 구강 위생 관리, 의류와 침구, 세탁, 규칙적인 환기, 가벼운 운동 등의 생활 습관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거리감이 줄어들고 사회적 활동에도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에 따른 변화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변화를 이해하고 적절히 관리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